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커말 2급 필기 핵심 요약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데이터 분석 나와 있죠,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이요. 자, 목표값 찾기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목표값 찾기라는 게 어떤 거다, 여러분들? 결과값을 얻기 위해 입력값을 찾는 기능이다. 자, 목표값이라는 것은요, 어떤 목표값이 정해져 있고 입력값을 찾는 기능.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평균이 80점이에요. 근데 평균을 갖다가 90점을 맞으려고 해요. 평균을 갖다 내가 90점을 맞으려고 한다. 그러면 영어 점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70점인데 영어 점수가 몇 점이 되는지를 알고 싶다. 이런 게 바로 목표값 찾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목표값에서 수식 셀이라고 있는데요. 결과값이 출력되는 셀 주소를 갖다가 나타난다. 자, 결과값. 여기 이제 90이라고 우리가 목표값이 있죠. 요 결과값이 들어갈 셀을 얘기하고요. 찾는 값은 목표로 하는 값 90을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값을 바꿀 셀은 목표값을 만들기 위해 변경되는 값이다. 아까 영어 점수가 70점이었죠. 그 영어 점수가 들어가 있는 그 셀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목표값 찾기라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리고 고급 필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급 필터는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다. 자, 어떻게 해요? 다른 위치로. 자, 필터라는 말은 뭐 하는 거다, 여러분들? 어떠한 것들을 걸러서 표시하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고급 필터는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 뽑아내는 거. 어디로의 다른 위치로 뽑아내는 걸 고급 필터라고 얘기한다. 자, AND 조건은요, 같은 행의 조건을 입력하는 것을 얘기한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름이 김씨이고,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인 걸 뽑아와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같은 행에다 조건을 이렇게 입력하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AND 조건. 뭐뭐이고라는 뜻이죠. 이름이 김씨이고. 자, 아스트리크는 모든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모든이라는 뜻으로. 자, 그리고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인 거. 그래서 같은 행에다 쓰면 AND. 자, 오화는요, 다른 행에다 입력하는 것을 오화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이름이 김씨이거나, 자, 이름이 김씨이거나, 그리고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인 걸 뽑아라. 그럼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다른 행에다가 조건을 입력하게 되면요. 이걸 뭐라 그런다? 오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와일드 카드라고 있는데요. 이 아스트리크의 의미는 모든이란 뜻입니다. 김으로 시작되는 모든 거. 알겠죠? 김으로 시작되는 거. 김 누구누구 이렇게 글자 수와 관계없이 김으로 시작되는 거 모든 거 찾아라. 자, 이거는요. 김으로 끝나는 거 찾아라. 자, 이거는 김이 포함되어 있는 거 찾아라. 자, 그래서 우리 실기 때도 이 아스트리크 문자를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들 필기 때도 내용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정렬에 관한 문제 나왔습니다. 정렬 부분. 자, 정렬도 우리 실기 때 나오는 부분이죠. 자, 정렬은 공백은 정렬 순서와 상관없이 항상 마지막에 정렬이 된다는 거. 자, 오름차순 정렬해라. 그러면 오름차순 정렬이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 오름차순 작은 것부터 큰 걸로 정렬시키는 걸 오름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이게 오름차순. 내림차순은요, 반대로 큰 것부터 작은 걸로 내려간다. 19, 8, 7 이렇게 내림차순이에요. 자,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예를 들어서 숫자, 문자 뭐 이렇게 데이터가 섞여 있을 때요. 숫자 오름차순인데 숫자, 문자, 논리값, 오류값 마지막에 빈셀로 정렬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오름차순일 때 항상 빈셀은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오름차순 작은 것부터 숫자가 오고 문자 오고 논리값, 오류값, 빈셀. 자, 내림차순은 반대겠죠, 여러분들. 오류값, 그 다음에 논리값, 문자, 숫자, 빈셀. 이렇게 빈셀은 항상 마지막이에요. 알아두시고요. 자, 오름차순, 내림차순 여러분들 오름차순만 한 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숫자, 문자, 숫자 다음에 문자. 알겠죠? 그 다음에 논리값, 오류값. 자, 정렬의 개수는 64개까지 정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정렬 방향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정렬되지 않는 거, 숨겨진 행렬, 셀 병합된 거, 병합된 셀은 정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요. 자, 그래서 정렬에 관한 것 내용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분합 나와 있습니다. 부분합은요, 특정 항목별로 그룹으로 묶어서 계산을 수행하는 데이터 분석 기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부분합은요, 특정 항목별로 묶어서 계산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별로 또는 성별로 묶어서 계산을 수행하겠다. 반별로 1반, 2반, 3반, 뭐 학년별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반별로 묶어서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겠다.
학년별로 묶어서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부분합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요. 그룹할 항목을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야 한다. 그러니까 학년별로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학년별로 정렬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순으로요. 그리고 새로운 값 대치라고 있는데요. 자, 이걸 체크하면 전에 입력됐던 값이 항목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합계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또 부분합을 또 해야 돼요. 평균이라고. 근데 새로운 값을 하고 대치라고 이렇게 체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에 있던 합계가 없어지고 뭐가 평균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백분율, 중앙값, 순위, 절대,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은 사용을 못한다. 자, 부분합에서 계산이 안 되는 것들 뭐 이런 내용들 백분율, 그 다음에 중앙값이요, 순위, 절대,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은 부분합에서 구할 수 없는 거다. 자, 그래서 데이터 분석 작업에서 우리 실기 때 부분합 나오는 거니까 잘 알아둬야겠죠. 여러분들 부분합 정렬. 자, 그리고 목표값 찾기 이렇게 나와 있죠. 목표값 찾기는 아까 설명을 했었던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결과값은 알고 있지만 입력값을 모르는 경우 사용한다. 알겠죠? 어떤 원하는 값이 되기 위한 예측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수식세 결과값이 지정될 셀이고 찾는 값은 내가 결과값을 입력해야 한다. 숫자만. 그죠? 값을 바꿀 셀은 결과값이 되기 위해 변경될 셀을 지정한다라고 얘기가 했었죠. 자, 그래서 목표값 찾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나와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가상의 상황을 통해서 예상하여 분석한다. 그러니까 어떤 가상의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결과값을 예측하는 도구가 바로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영어 점수가 내가 그냥 평균이 80점이에요. 근데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가 영어 점수 국어 점수가 예를 들어 10점씩 상승한다. 10점씩 이렇게 증가했을 때 평균이 얼마가 될 거냐. 또는 두 번째 시나리오.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국어 점수가 예를 들어서 10점씩 낮아지면 평균이 얼마가 되느냐.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라는 것은 어떤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결과값을 예측하는 도구다. 분석 도구다. 변경될 셀은요. 32개까지 지정 가능하다라고요. 이런 수치들 잘 외워두시고요. 그러니까 변경될 셀,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영어, 국어 이렇게 두 개죠. 근데 32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현재 값은 뭐다? 주어진 값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변경셀은 32개까지.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뭐다? 자, 이렇게 부분합이 뭐다? 목표값 찾기 뭐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셔야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요약하는 기능을 뭐라고 그런다? 피벗 테이블. 자,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요, 표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 여기 열, 여기 딱 값. 자, 이런 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행그룹, 열그룹, 여기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하나의 표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바로 피벗 테이블이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요약하고 분석해주는 기능이다 라고요. 작성 후 이동이나 항목이 추가 가능하다. 내가 행에 있는 걸 열로, 열에 있는 걸 행으로 이렇게 이동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항목도 추가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 자동 변경 안 된다라고요. 자, 그래서 내가 피벗 테이블 만드는데 원본 데이터가 있겠죠. 그 원본 데이터를 바꿨어요. 원본을. 그런다고 피벗 테이블엔 데이터가 자동으로 바뀐다? 안 바뀝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세로 고침이라는 걸 실행을 해야지만이 뭐가 된다? 반영이 된다라는 거.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는 별도의 작업이다.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피벗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피벗 테이블 삭제 시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환이 된다. 자, 그러다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피벗 차트를 만들었어요, 또. 근데 거기서 피벗 테이블을 삭제했어요. 테이블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차트도 같이 없어지지는 않고요. 일반 차트로 변환된다는 거. 자, 시험 문제에서 보기로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니까 알아두시고요. 레이아웃이 변경되더라도 메모는 변경이 안 된다. 자, 메모라고 우리 셀에다가 메모 같은 거 넣죠. 이렇게 포스트잇처럼 어떤 설명 같은 거. 그거는 레이아웃, 이런 행렬이 바뀌더라도 뭐 한다? 변경이 되지 않는다라고요.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 통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 흩어져 있는 표를 하나의 표에 통합하여 계산하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서울지사, 부산지사, 뭐 광주지사 이렇게 매출액이 있다. 매출표가 있다. 그럼 이러한 표를 갖다가
서울, 뭐 부산, 예를 들어서 대구 이렇게 표가 있어요. 그럼 요걸 갖다 이렇게 통합하는 거죠. 하나의 표에. 이게 바로 데이터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원본 데이터 연결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문서에 있는 데이터와 통합할 수도 있다. 원본 데이터 연결을 하면요. 다른 문서에 있는 데이터도 통합 가능하다는 거예요. 같은 문서라도 다른 시트면 통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같은 문서에서 다른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표를 갖다 통합해서 통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문서에 있는 것도 뭐 한다? 또 통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표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표는요, 특정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 과정을 표의 형태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결과값이 예를 들어서 이율, 그 다음에 불입 횟수 같은 걸 이렇게 이율이 5%일 때, 10%일 때, 15%, 횟수가 뭐 12번, 24번, 36번일 때 납입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특정 값의 변화에 따라서, 그죠? 이런 특정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 과정을 표의 형태로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 표. 자, 그리고 메모라고 나와 있죠. 메모는요, 셀에 설명이나 주석을 넣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셀이 있으면 이 셀에다가요, 여러분들 어떤 포스트잇 같은 거, 이렇게 설명이나 주석 같은 거 달아놓는 걸 뭐다? 메모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메모는요, 크기 조절 가능하고요. 인쇄 여부 설정 가능하다. 인쇄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거 설정 가능하고, 정렬하면 메모도 같이 이동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작업 이동은 안 된다는 거. 다른 작업으로 이동은 안 되고, 정렬하면 메모도 같이, 이렇게 정렬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 메모도 이동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요 부분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크기 조절 가능하고 인쇄 여부 설정할 수 있고, 정렬도 된다. 삭제 시 메모 삭제 기능 이용한다. 딜리트 키 지우기 불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여기다 메모를 넣는데요. 딜리트 키 누르잖아요. 그리고 이 영어라는 이 셀 내용만 없어질 뿐이지 메모가 지워지지는 않는다. 아시겠죠? 오른쪽 버튼 메모 삭제 기능을 이용하셔야지만 메모가 삭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딜리트 키를 사용하면 내용만 지워지고 서식은 안 지워진다. 그러니까 딜리트 키를 사용하면요. 여기 메모라든지 뭐 글자 색깔 이런 것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내용만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가 어떻게 된다? 그대로 남게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요 내용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메모에 대한 내용들 봤고요. 그 밑에 하이퍼링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이퍼링크는요, 연결하는 기능. 자,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 같은데 이렇게 연결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어떤 글씨를 눌렀을 때 그 사이트가 연결되게 그런 것들이 하이퍼링크라고 얘기하죠. 자, 연결 기능, 연결하는 기능 모두 가능, 단추만 불가능. 자, 그래서 하이퍼링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모두 가능하다. 뭐 문자, 숫자, 그 다음에 도형. 단추, 이런 버튼이 있어요. 단추는 불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웹페이지, 현재 문서, 새 문서 만들기, 전자메일로 연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셀 이름 정의 나와 있습니다. 셀 이름 정의. 우리 셀에 대해서 이름 같은 거, 원래 C열 4셀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셀 이름 대신에 셀 주소 대신에 이름을 갖다가 별칭을 넣어주는 거죠.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해야 한다. 공백은 안 된다라는 거. 시트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이름이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시트에 있어도 똑같은 이름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름 정의를 해놓으면요, 그 이름은 다른 시트에서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영문 대소문자를 구분 안 한다. 영어의 대소문자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라는 거. 자, 셀 이름 정의를 하면요, 어떻게 절대 참조. 변하지 않고 거기만을 갖다 딱 참조한다. 함수에서 사용 가능하고 사칙 연산에는 사용 불가능하다. 그 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sum 해가지고 뭐 국어 이렇게 하면 국어라는 범위를 갖다 내가 이름 정의를 했어요. 그럼 국어라는 요 범위 값을 가져와서 합계를 구한다는 거죠. 근데 사칙 연산에서는 안 됩니다. 는 해가지고 국어 더하기 영어를 하겠다. 뭐 이름 정의해가지고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셀 이름 정의 잘 봐두시고. 자,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또 시트 이름, 우리 시트에 대한 이름 같은 거 바꿀 때 공백 포함 31자까지 가능합니다. 공백을 포함해 31자까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자기호라든지 슬러시, 물음표, 별, 아스트리크 이런 것들은 사용 못한다. 특수문자들 사용 못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두시고, 공백 포함 31자까지 시트 이름 넣을 수 있고요.
시트에 대한 작업은 삽입, 삭제, 이름 변경 등 실행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세요. 시트 이름. 자, 그리고 도형 차트를 셀에 맞춰 조절할 경우 무슨 키를 누른다?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어떻게 된다? 도형이나 차트가 어떻게 셀의 크기가 딱 맞는다. 무슨 키요? Alt 키요, 여러분들. Alt 키. 자, 그리고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는 목록값 입력 원본 설정, 그리고 쉼표로 구분한다. 목록 너비 지정 못한다. 목록 너비는 지정을 못하고요. 유효성 검사라는 것은 유효한 값을 입력하는지 검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라는 항목이 있으면요. 국어라는 항목을 뭐 한다? 예를 들어서 0부터 100점 사이의 값만 입력하도록 만들겠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0부터 100 사이의 값만 입력되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검사하는 게 유효성 검사예요. 유효한 데이터인지 검사한다. 자, 그리고 목록값 입력 원본 설정 쉼표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내가 이걸 갖다 뭐 목록으로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고 있어요. 남자, 여자 이렇게 입력하겠다. 이렇게 버튼 만들어 가지고 목록으로 남자, 여자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자, 목록에서 남,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 컴마 하고 여 이렇게 써주면 남자, 여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쉼표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런 목록의 넓이는 뭐 한다? 지정 못한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그림, 클립아트, 도형, 스마트 아트가 있다라고요.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한글 파일은 사용 불가능하다.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거에 있어서 한글 파일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엑셀에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온다. 뭐 텍스트 파일, 그다음에 뭐 액세스 파일 이런 것들 가져오기 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 파일 형식,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 형식들 보시면 XLS가 있고요. 이거는 97-2003에서 사용하는 문서, SLXX 통합 문서고요. 자, XLSM이라고 되어 있죠. 매크로의 뜻이에요. 매크로 사용 문서. XLTM은 서식 사용. TXT 탭으로 분리되어 있는 파일일 경우 텍스트 파일. PRL은 공백으로 분리되어 있는 파일일 때 쓴다. 자, 그래서 파일 형식 같은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간단하게 인쇄라는 걸 체크하면 모든 서식과 구분선, 도형, 객체 등이 제거된 텍스트만을 인쇄할 수 있다. 숨겨진 헤딩이나 열은 인쇄되지 않는다. 자, 간단하게 인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여러분들 엑셀 화면 한번 띄워볼게요. 간단하게 인쇄라는 게 뭐냐? 자, 페이지 레이아웃 가서요. 여러분들 페이지 설정 옵션 단추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페이지 설정 나오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페이지 설정. 요거 여러 가지고 한번 확인들 해보세요. 페이지, 여백, 머리글, 바닥글, 시트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간단하게 인쇄라고 있죠? 간단하게 인쇄. 이거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인쇄. 어디에 있다? 시트 탭에 있는 거죠? 자, 간단하게 인쇄는 뭐를 얘기한다, 여러분들? 모든 서식과 이거 체크하면요. 모든 서식, 뭐 색깔 같은 거 들어가 있고, 글자, 뭐 배경색 이런 거 있죠? 구분선. 도형 개체들이 들어간 제거된 뭐만 텍스트만 인쇄가 된다는 거예요. 글씨만. 자, 그거. 그리고 숨겨진 열이나 행은 인쇄된다, 안 된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쇄를 할 때 숨겨져 있는 것들 인쇄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는 우리가 뭐 한다? 자동화 시키는 작업이죠. 어떠한 작업들을 기록해 놓고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라? 매크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매크로는 자동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매크로 저장 위치요. 자, 매크로 보시면 여기 우선 상대 참조, 수정, 삭제, 편집이 가능하다. 매크로는요, 상대 참조 또한 절대 참조 다 됩니다. 상대 참조, 절대 참조 다 돼요. 상대 참조, 절대 참조. 절대 변하지 않고 항상 거기만 가서 작업한다. 상대 참조는 위치에 따라서 작업하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자, 수정, 삭제, 편집 가능하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는요, 새 통합문서, 현재 통합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 외워두시고, 자, 여기서 또 알아둬야 할 거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라고 저장을 하시잖아요. 그럼 어디서든지 이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아시겠죠?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 이렇게 요거 알아두시고, 자, 매크로 이름 변경 가능하고요. 공백 특수문자 이름, 공백 특수기호 불가능하다. 공백이나 특수기호 넣을 수 있다. 매크로 이름으로 못 넣는다. 첫 글자 반드시 문자로 시작해야 한다. 자, 매크로 잘 물어봅니다. 항상 얘기했듯이 매크로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옵니다. 항상. 매크로 이름 만드는 거. 매크로의 바로가 있기 최우선. 자, 소문자 대문자만 가능하고 숫자 한글 특수문자는 불가능하다. 자, 매크로 바로가 있기는요. 소문자 대문자 가능하고요. 숫자 한글 특수문자 불가능하다. 소문자하고 대문자 가능하구나. 그리고 숫자 한글 안 되는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컨트롤 키 영어의 소문자로 들어가고요. 만약에 대문자를 넣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 대문자로 들어간다라는 거. 자, 그리고 기록 중지 버튼을 클릭하면 매크로의 기록이 완료가 된다. 마우스, 키보드 등 모든 기록이 어떻게 된다? 기록이 된다. 그러니까 마우스 조작, 키보드에서 조작한 것들 기록이 된다는 얘기죠. 매크로 연결 기능, 양식 단추나 클립 아트, 그림 도형 등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 양식에서 단추 또는 클립 아트라는 거, 그림 도형을 이용해서. 연결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뭐다? 셀에 따른 연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셀에. 그리고 텍스트에. 자, 매크로는 셀이나 텍스트에 연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고, Alt F8은요, 매크로 상자를 갖다가, 매크로 대화 상자를 갖다 호출하는 데 쓰는 키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Alt F8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 매크로 대화 상자, 이렇게 매크로를 갖다 실행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단축키 외워두시고요. 자, 매크로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매크로 알아두시고. 자, 그 밑에, 자, 보시면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 이렇게 돼 있죠. 자, 매크로 생성 시 설정한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옵션에서 변경할 수 있다. 자, 매크로 바로가기 키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Alt F8 이렇게. 자, 여기서 매크로 편집을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매크로 한번 간단하게 제가 한번 기록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빈 곳에서 클릭하고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름, 여기 단축키 같은 거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매크로 이름 있고요.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매크로가 기록이 돼요. 기록 중지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작업을 해보면 홈 탭에서 글씨색, 셀 배경색, 글씨색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바뀌었죠?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자, 이렇게 하면 매크로가 뭐가 된다?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삽입에서 단추 이렇게. 자, 매크로라고 보이죠? 이렇게 확인.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제가 한번 홈 탭에서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바꿔볼게요. 채우기 없음, 글자색은 검정색이었죠? 이렇게. 자, 누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 보이시죠? 자, Alt F8 눌러보면 매크로 어때요? 대화 상자 뜨죠? 여기서 이제 옵션 이렇게 이용해서 매크로 바로가기 키를 갖다가 뭐 한다?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설명 같은 거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매크로에 대한 문제 이렇게 또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옵션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거. 매크로 바로가기 키요. 기본적으로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키와 조합하여 사용하지만 대문자일 때는 뭐가 들어간다? 컨트롤 시프트가 들어간다. 아까 컨트롤 시프트, 그죠? 대문자 쓸 때는요. 소문자 쓸 때는 컨트롤 소문자. 자, 바로가기 키의 조합 문자는 영문자만 가능하고요. 바로가기 키를 설정하지 않아도 매크로를 생성할 수도 있다. 바로가기 키 안 만들어도 매크로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자, 그리고 엑셀 개체의 바로가기 키가 중복되는 경우요. 매크로에서 지정한 바로가기 키가 우선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매크로에서 바로가기 키 단축키를 만들었어요. 컨트롤 C라고. 컨트롤 C가 원래 복사죠. 근데 컨트롤 C보다 매크로에서 만든 단축키가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매크로의 단축키가 어떻게 실행될 때 우선이 된다. 자, 그리고 매크로 대화 상자라고 아까 창 띄웠죠? 실행 단축 있고 매크로 실행할 때 쓰는 거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매크로를 한 개씩 한 단계씩 실행해서 보여준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이용해서. 편집 단추라고 되어 있죠? 편집 단추는요, 선택한 매크로의 명령을 수정할 수 있도록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이용한다. 자, 우리가 쓰는 매크로가 이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통해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옵션 단추를 이용해서 선택한 매크로의 설명 또는 단축키 수정할 수 있다라고요. 자, 그 밑에는 매크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매크로 이름을 갖다가 정의를 보면 매크로 이름 지정할 시 매크로 이름이 사용되는 경우 영문자, 대문자 구분하지 않는다. 자, 매크로 이름은요, 영어의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다라고요. 또한 매크로 이름 입력할 때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 첫 글자 반드시 문자로 와야 한다는 거. 나머지는 숫자, 문자, 밑줄 등을 올 수 있다. 사용해서 입력할 수 있다라고요. 단 공백은 입력할 수 없다. 매크로 이름에 공백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런 특수문자들 아까 했었죠. 이렇게 특수문자들 안 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여기 이런 특수문자들 있죠. 공백 특수기호 불가능하다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자, 공백은 입력할 수 없으니 이런 물음표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기호는 입력할 수 있다. 자, 이런 기호 문자도 입력할 수 없습니다라고요. 없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 없습니다요. 자, 그래서 특수문자 넣을 수 있다, 없다. 그냥 특수문자 매크로 이름은 넣을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 뭐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이런 작업들, 매크로와 관련된 작업들에 대한 설명을 갖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받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